안녕하세요, 김은성입니다. 토론에서 나름대로 선전하고 이겼던 해리스 부통령이 왜 대선에서는 졌을까요? 저도 영상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물론 대선 결과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토론을 잘했다고 대선의 결과로 바로 이어지진 않았겠죠. 저는 커뮤니케이션 관점, 또 말실수, 스피치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차별성, 또 비전 제시에 실패하지 않았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좀 말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자멸로 이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인터뷰의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10월 초에 있었던 ABC 방송의 토크쇼 더 뷰에서 한 실수였습니다.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의 4년 동안 너가 할 수 있었던 다른 정책들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죠. 차별성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라는 답변을 줍니다. 본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한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 문제와 이민 문제에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차별성을 부각해야 되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그것을 전혀 하지 못했죠. 이게 빌미가 돼서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 인터뷰 내용을 계속해서 광고로 내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다양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인터뷰에 솔직히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언론과 인터뷰를 미뤘었죠. 보수 언론의 이제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합니다. 당연히 진행자는 압박 명적으로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해리스가 좀 지쳐 있었던 게 느껴지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진행자가 질문을 할 때 본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트럼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진행자가 물어보죠. 이제는 트럼프의 비판을 그만하고 당신의 정책을 말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해리스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웹사이트를 알려주면서 80페이지가 넘는 경제 공약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될 것이다. 본인이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주지 못했고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스피치를 할 때 감정이 자극되면 어떻게 되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스피치를 못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저의 생각은 그 사람의 생각은 태도가 되고 애티튜드가 되고 그 태도는 어휘 선택과 스피치로 연결이 됩니다. 짧은 스피치는 내가 조절할 수 있지만 인터뷰라든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어휘나 습관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여러분이 대화하실 때도 내가 감정 자극을 받았을 때, 지쳐있을 때는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